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9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으로는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이 주간 국내 경기들과 메이저리그, 일본 야구,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3년 9개월간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총 9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4년 연속 10연승 스포츠 분석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5년 연속 10연승 현재 도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해외 축구가 오늘 9연승 도전 구간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여기서 빠른 시일 내에 또 5년 연속 10연승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교롭게도 종목이 축구기는 한데 또 이 기간이 야구 시즌 기간이기는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야구 시즌의 성적이 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10연승 9개 중에서 8개가 야구 시즌에 몰려 있고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 댓글창에 링크 한 개 남겨드렸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제 실제 적중 게시글들 모두 확인 가능하시고 누르고 들어가셔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이 날짜 내용들 댓글들까지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그리고 5년 연속 10연승 또 함께 해보실 분들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0연승이라는 게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세조합 10연승도 요즘 좀 난무하고 있는 와중에 이 두폴 두조합 10연승 아주 내추럴합니다. 자, 어쨌든 데이터표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저와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받아보실 분들 숲TV에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이저리그 프리뷰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우리가 또 메이저리그는 몰빵으로 지금 3연승 구간입니다. 희한하게 또 금액 올려가는 부분들이 요즘에 잘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또 오늘도 몰빵 준비해드렸고요. 이 몰빵 4연승 도전입니다. 또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일찍 올려드렸죠. 저녁 한 7시쯤 올라갔지만 또 해외 축구 강승부 또 이 분석도 있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직전 영상입니다. 시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워싱턴과 밀워키 경기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귀하고 나서 이 워싱턴 밀워키 시리즈를 처음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워싱턴이 최근에 너무 잘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경기 프리뷰 해드릴 때도 워싱턴이란 팀은 뭐가 됐던 간에 밀워키를 상대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는 최근에 워싱턴이 배당을 역배를 받고 역배를 꾸준하게 터트려냈던 경기들을 대부분 보시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는 결국 빠따입니다. 워싱턴이란 팀 자체가 이번 시즌 마운드는 버리는 시즌이에요. 선발도 그렇고 불펜도 그렇고 리그 최하위권입니다. 근데 빠따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워싱턴이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 좋은 게 젊은 애들도 장타를 잘 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컨디션이 올라왔을 때 빠따로 한번 조져볼 수 있는 게 워싱턴이란 말이지. 그런 부분들에서도 어쨌든 워싱턴이 좀 경쟁력이 있었는데 다만 최근에 워싱턴의 문제점 뭡니까? 빠따가 좀 갑자기 확 떨어졌다. 사실 그렇게 장타나 빠따가 빵빵 터져주다가 갑자기 리그 최하위권 수준으로 빠따가 떨어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워싱턴은 마운드가 좋은 팀이 아니다 보니까 빠따가 좋은 팀들 만났을 때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이 오늘도 해당이 됩니다. 자, 워싱턴 선발 투수가 오늘 잭 리텔 선수가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총 6번의 선발 등판을 하는 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역시나 피홈런 리스크였습니다. 피홈런이 무려 지금 13개째, 경기당 2개가 넘어가는데 최근에 제가 복귀해서 3일 동안 분석했던 모든 선발 투수 통틀어서 이 피홈런 수치가 가장 높은 투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투수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홈 경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칭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템파베이 때도 홈 경기를 더 못 던졌어. 그러다 보니까 홈 경기에서 좀 그러니까 본인 구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조로운 로케이션을 쓰기 때문에 이런 피장타가 늘어난다라는 건데 현 시점 이번 시즌도 홈 경기 방어율이 무려 9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장타 리스크가 큰 선수이기 때문인데
현 시점에서 미러키가 최근 일주일간 OPS가 거의 1 가까이가 되거든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수준의 빠따기 때문에 이거는 워싱턴이 오늘 선발 라인에서 애초에 경쟁력이 없는 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러키 오늘 선발 투수입니다. 이 체드 패트릭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패트릭이 직전 경기 애리조나 경기에서 5이닝간 2실점 상당히 잘해줬는데 패트릭도 한 가지가 아쉬운 게 홈 경기를 좀 더 잘 던지는 투수기는 해요.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 2.5점이지만 원정 경기에서 3점이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흔들린다. 다만 이 패트릭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미러키에서 몇 안 되는 제구형 투수입니다. 그래도 미러키도 구위 좋은 애들이 많은 선발 투수들이 많은데 얘는 그래도 이 제구에 그리고 커맨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투수기 때문에 보통 이런 투수들은 원정 경기에서 크게 무너지는 경우는 없어요. 뭐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또 워싱턴이 제구 안 좋은 투수에게 또 강점이 있는 타선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오늘 뭐 미러키가 밀릴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러키는 딴 거보다도 이 빠따에 대한 폭발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워싱턴이 본인들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장점들마저도 미러키가 더 훌륭하게 지금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워싱턴이 최근 타율이 1할 8푼입니다. 일주일 동안 뭐 2할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반대로 미러키는 거의 3할 가까이가 됩니다. 뭐 오늘 미러키가 터지더라도요 그냥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 미러키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러키 승과 마힌승 오바 보도록 하겠고 한 가지 조금 의문점인 건 뭐냐면 배당이 너무 높아요. 이거 지금 1.58 배당? 뭐 1.5몇 배당인데 이렇게까지 배당을 받을 경기가 아니거든요. 한 1.3 받아야 맞는 경기예요. 근데 1.5가 지금 넘어간다? 이거는 우리가 못 보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보스턴과 휴스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경기 이제 어제 경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것도 오늘 휴스턴 역배를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6대3이었나요? 예, 휴스턴이 역배 승리를 거둬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어제도 똑같은 방법으로 프리뷰를 한번 해드렸지만 홈 보스턴 지금 못 갑니다. 홈 보스턴은 지금 OPS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긴 해요. 조금씩 OPS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 홈 경기에서 빠따가 너무 안 터져.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은근 장타는 많이 나왔는데 3점에 그치면서 3대6으로 패배를 했단 말이지.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정 빠따가 좋은 팀은 아닌데 보스턴이 이제 빠따가 너무 죽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홈 경기에서 휴스턴이 역배를 받고 충분한 메리트가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 자, 보스턴 선발 투수 오늘 레인저 수아레즈입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직전 경기를 너무 잘 던졌죠. 토론토 원정 경기에서 8이닝간 이제 무실점 경기 잠깐만요. 무실점 경기를 또 기록을 해줬고 사실 보스턴이라는 팀 자체가 선발 투수가 안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었어. 그리고 이제 불펜들도 보면은 생각보다 리그 지금 5위이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이제 문제는 빠따가 안 터지기 때문인데 그래도 세부적인 수치로는 조금씩 장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장점은 있다. 자, 그리고 휴스턴 선발 투수 오늘 코디 볼튼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휴스턴은 이번 시즌 진짜 큰일 난 게 물론 어제 뭐 아리게티도 아리게티였습니다만 선발에서 경쟁력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마운드 경쟁력이 아예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떨거지 애들도 올라오는데 코디 볼튼 선수가 이번 시즌 0승 1패 방어율 5점대인데요. 원정 경기 방어율이 7점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원정 경기에 생기는 문제점은 역시나 제구입니다. 그러니까 선주자를 쌓아놓고 장타를 맞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무래도 적은 득실점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실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휴스턴 불펜은 여전히 리그 꼴찌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휴스턴이 지금 빠따력은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양쪽 다 오늘 좀 그래도 적당한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스턴 이 형들 4점만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휴스턴 저는 4점 낼 것 같거든요. 그러면 8점이 넘어간다라는 건데 오늘 8.5점을 받았습니다. 보스턴 이게 빠따 때문에 좀 낮게 준 것 같긴 한데요. 뭐가 됐던 간에 이런 휴스턴과 보스턴의 매치에서 짝수점대 기준점이 떨어졌다.
그리고 오늘 휴스턴의 어떤 선발 분명히 불안하고 휴스턴 빠따는 그래도 훌륭하다라는 것. 어제 경기도 좋았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오바 쪽으로 한번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놓고 보고요. 이따 뒤에 오바 좋은 경기가 한 개가 더 있어. 근데 그거 다음으로 오늘 오바 중에서 두 번째로 좋아 보이는 오바전은 이 휴스턴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프랜슨과 그리고 오바, 마지막으로 역배까지 가볍게만 보도록 할게요. 역배는. 자, 그 다음은 피츠버그 그리고 신시내티 경기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피츠버그가 여러분들 홈 경기 빠따가 상당히 매서운데요. 얘네들 최근에 일주일 동안 홈 경기 한정 빠따만 놓고 봤을 때 리그 2위입니다. 1위가 양키스거든요. 근데 양키스 다음으로 홈 경기에서 OPS가 높은 팀 이 피츠버그입니다. 그만큼 홈 경기 이 파괴력이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8할 1푼이 넘어가더라고요. 어쨌든 상당히 훌륭한 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피츠버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선발 투수입니다. 애쉬 크래프트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 3.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역시나 이 선수도 홈 경기를 더 잘 던집니다. 이 9위 몰빵 투수이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피칭을 해주고 있는 선수다. 자, 그리고 오늘 원정팀 신시내티입니다. 신시내티가 이제 어제 좀 마운드가 붕괴되는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패전조를 좀 빨리 투입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불펜 라인에서의 어떤 필승조 라인들이 좀 쉬어갔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선발 투수가 체이스 번지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3승 1패 방어율 2.6점대인데 솔직히 얘가 표면적인 지표는 훌륭하잖아, 그죠? 뭐 시즌 초반이지만 3승 1패 방어율 2.6점대면은 훌륭하기는 한데 이제 얘도 원정 경기에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방어율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FIP라고 해서 요즘은 방어율보다 이 FIP를 더 따지는 추세긴 하거든요. FIP는 수비 도움 지표를 제외한 방어율 수치라는 건데 요게 이제 4점에 거의 육박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좀 원정 경기에서 터질 위험이 좀 있는 투수이긴 하다라는 건데, 자, 다만 한 가지, 오늘 체이스 번즈가 역대 통산 피츠버그를 상대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난 시즌도 총 11이닝 동안 1실점밖에 하지 않았고, 어제 제가 그 시카고 컵스를 형들한테 1순위로 쥐어주면서 가장 형들한테 많이 따졌던 거, 최근에 시카고 컵스를 어떤 주력으로 꾸준하게 끌고 갔던 이유는 그 애리조나 선발 투수들이 컵스 상대로 계속해서 약했기 때문에 그런 상성들을 많이 봤던 만큼 오늘 체이스 번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좋은 상성 피츠버그 상대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피츠버그가 결국에 홈 경기에서 빠따가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경기를 많이 했다면 오늘 신시내티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피칭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뭐 불펜 라인만 놓고 보더라도 신시가 좀 더 낫긴 합니다. 데이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쓸 수 있는 게 신시가 더 많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 저는 이 경기는 오늘 신시내티가 역배를 받았죠. 프랜싱 좀 상당히 괜찮게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언더 보면서 승일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배까지도 보긴 하는데 역배 볼 거면은 승일무도 괜찮을 거라고 봐. 배당 메리트 살려서. 자, 그 다음은 뉴욕 양키스 그리고 볼티모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양키스 쪽을 컨택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할 거예요. 뭐 시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키스 쪽으로 베팅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제가 최근에도 볼티모어 상대형들한테 계속 뉴욕 양키스 뭐 마헨오바 뭐 묶어서 가라, 뭐 양키스 마헨 가라 계속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원정 볼티모어는 걸러야 된다. 이번 시즌 이 빠따가 너무 안 터져. 어제 경기도 마찬가지였고. 자, 그러나 어제도 제가 양키스 승의 오바, 그 전날도 마헨 오바 계속해서 가져가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기본적으로 양키스가 지금 선발 라인이 굉장히 괜찮아. 단순하게 양키스가 홈 경기 OPS가 홈 경기 기준 뭐 리그 1위다 이런 거 지표들을 떠나서도 이 지켜줄 수 있는 마운드의 힘이 좋기 때문에 마헨과 오바를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맥스 프리드잖아. 형들이 안 가져갈 수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 자, 다만 한 가지, 맥스 프리드가 이번 시즌 4승 1패 방어율이 2.09점대로 진짜 이번 시즌도 훌륭한 매우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이 선수가 이번 시즌 홈 경기 방어율이 6점대입니다. 원정 경기가 0점이야. 그러니까
터지는 경기들 대부분,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이 방어율의 대부분이 홈 경기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지난 시즌은 반대였어. 홈 경기를 정말 잘하고 원정 가서 좀 터졌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여튼 프리드가 홈 경기에서 안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피칭하고 이닝을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장타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이 볼티모어가 어제 4점을 냈던 과정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좀 타율과 그리고 이 OPS가 좀 올라오는 느낌이었거든. 딴 곳보다도 낮 경기입니다. 볼티모어가 낮 경기를 또 잘해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좀 쎄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던 경기였고요. 자, 볼티모어 선발 투수건을 트레이 깁슨 선수가 올라옵니다. 아마 지금은 올라갔나 모르겠다. 선발 공지가 떴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레이 깁슨이라는 선수가 올라오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리그 그리고 트리플 A에서 키운 볼티모어 유망주입니다. 9위 몰빵 투수고요. 탈삼진 비중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트리플 A 그리고 마이너리그도 씹어먹고 왔던 9위로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선수가 쓰고 있는 게 이제 슬러브, 그러니까 슬라이더와 그 커브, 그런 계열의 피칭인데 요게 상당히 좋습니다. 요게 뭐 마이너리그긴 합니다만 구종 가치가 8.9점대, 이게 결정구입니다. 어쨌든 뉴욕 닉스가 브레이킹볼에 또 약하다라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잘 던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 경기 보기는 해야겠지만 얘도 어떻게 던지는지를. 아무튼 오늘 경기 생각보다 좀 쎄한 느낌들은 있다. 자,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만 봅시다. 어차피 양키스도 홈경기 빠따는 괜찮고, 뭐 프리드가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이 빠따에서 해줄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고, 볼티모어도 원정 경기가 좀 약하기는 한데 낮 경기기도 하고 어제 경기 오랜만에 빠따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은 양키스는 제외하고 오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바, 그 다음은 양키스 승, 그 다음 볼티모어 프렌승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묶으시면 안 됩니다. 양키스 경기. 자, 그러면 마이애미와 필라델피아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되게 좀 괜찮은 경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배트맨 분들보다도 오히려 해외 사시는 분들, 제가 최근에 뭐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양마옥 묶어서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 드리고,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도 에마옥 묶어서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도 제가 프리뷰를 많이 드렸잖아요. 오늘은 요 경기입니다. 필마옵을 한번 묶어 가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는데, 이게 필라델피아가 이기려면은 마헤노바를 동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라고 봐야 돼요. 어차피 어제 경기도 보셨겠지만 필라델피아는 빠따 안 터지면 이번 시즌 씨알데기 없는 팀입니다. 아무튼 빠따가 터지기를 좀 기대를 해야 되고, 자, 홈팀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오늘 크리스 페덱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0승 4패, 방어율 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 선수, 그러니까 크리스 페덱도 형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얘도 샌디에고 5선발 출신인데, 이 샌디에고 5선발 애들의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구위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종들을 좀 섞어 던진다라거나 로케이션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크리스 페덱도 그 샌디에고 필승조 출신이다 보니까 얘도 구종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리고 홈 경기에서 구위 몰빵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홈 경기를 너무 적극적으로 피칭하고 있고, 이번 시즌 홈 경기 평자가 무려 13점입니다. 오늘 선발 등판하는 홈 경기 모든 투수 통틀어서 가장 높아요. 그만큼 어쨌든 얘도 좀 좋은 포수를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제 리빌딩 팀이 아니라 하여튼 좀 안타깝죠. 제가 또 샌디 팬이기 때문에. 하여튼 크리스 페덱도 뭐 매년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좀 아쉽고요. 물론 어제 마이애미가 4점을 내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좀 응집력 자체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연결력도 많이 떨어지는 타선이기도 하고 지금. 그리고 리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OPS가 리그 29위입니다. 5할 때요, 5할 때. 그러니까 마이애미 타선은 그렇게 믿고 볼 수 있는 타선은 첫 번째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정팀 필라델피아 보겠습니다. 오늘 선발 투수 헤수스 루자로도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2승 4패, 방어율 5.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초반에 너무 말아먹었죠. 얘도 필라델피아 한창 안 좋을 때 그때 좀 말아먹어서 그렇지, 얘가 직전 경기 샘프 상대로 7이닝간 무실점, 상당히 좋은 피칭 내용 보여줬고요. 루자로도는 하나만 잘 던지면 돼요. 싱커만 잘 던지면 됩니다. 지금 싱커 구종같이 많이 올라왔고요. 특히나 직전 경기는 무려 8개의 삼진 동안 6개가 싱커로 만들어
만들어냈던 삼진이기도 했습니다. 원정 경기 이번 시즌 방어율이 더 좋아요. 1점대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상승세 동안 빠따에서의 힘이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뭐 물론 루자르도가 터질 수 있다라고 놓고 보더라도, 왜냐면 전 싱커 던진 투수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터질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이거는 빠따에서 오랜만에 한번 터트려 볼 만한 날이다. 필라델피아가 승리한다면은 그래도 좀 빠따의 힘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라델피아 승리와 마힌승 그리고 오바까지 이거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LA 다저스 경기입니다. 야,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물론 어제 세인트루이스 프랜승과 그리고 이제 오바까지 좀 챙겨갔지만 할 말이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 정도 다저스가 빠따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못 가져가긴 하죠. 그리고 충격적인 지금 4연패에 빠져 있기도 해요. 물론 다저스가 이러다가 또 연승 구간을 달리기는 하는데, 세인트루이스 홈구장이 뭐 투수 친화적이기도 하고 지금 다저스 빠따가 지금 죽어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빠따가 터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일단 첫 번째 들기는 합니다. 자, 일단 홈팀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어제 그거 보셨나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맥그리비. 제가 어제 분석하면서 지금 세인트루이스를 떠나서 모든 구단 중에서도 포신 페스티벌 이 정도까지 잘 던진 투수 좀 손에 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맥그립이 대단했습니다. 6이닝간 무실점. 그 다저스가 형들 포신 페스티벌을 굉장히 잘 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틀랜타, 시애틀, 다저스 이런 애들이 좀 포심의 강점이 있는데, 이 다저스를 상대로도 포신 페스티벌 계열에서 그 정도 힘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세인트루이스는 앞으로 홈 맥그립이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다음에 혹시라도 그 홈 경기에서 맥그립이 선발 등판한다?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은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한두 경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전체적인 구종 가치가 너무 좋더라고. 어쨌든 알아두시고, 자, 오늘 세인트 선발 투수가 더스틴 메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 다저스산 또 선수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 3승 2패 방어율 5.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직전 경기 피츠버그전에서 6이닝간 2실점 잘 던졌습니다. 다만 이제 뭐랄까요, 더스틴 메이라고 한다면은 다저스 때도 다들 보셨겠지만 문제가 뭡니까? 피홈런 공장입니다. 그 다저스의 쉬한, 에미 쉬한이랑 동일하게 더스틴 메이도 이 홈런 공장장인데요. 어디서 홈런을 많이 맞냐면 홈 경기 때 많이 맞습니다. 적극적인 피칭이 오히려 홈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게 이 더스틴 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저스가 오랜만에 빠따 그리고 장타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이 홈런 비중을 올려볼 수도 있는 그런 날이라고 봅니다. 딴 것보다도 세인트루이스가 최근에 좋은 경기를 했던 경기들 대부분, 그리고 어제도 동일하지만 선발 투수가 잘 던지면 보통 그 경기를 잘 던져요. 얘들이 불펜이 좀 약하거든. 최근에도 이 불펜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리그 최하위권 26위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실 뭐 뒷문이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선발 마운드가 붕괴됐을 때 조금 위험한 팀 세인트루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딴 거보다도 오늘 다저스 선발 투수입니다. 이 로블레스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4승 0패 방어율 1.5점대. 현 시점 다저스의 1선발 투수입니다. 가장 잘 던지고 있고, 이게 단순하게 뭐 다저스뿐만 아니라 내셔널리그를 통틀어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로블레스키 피칭은 정말 놀랍습니다. 직전 경기도 컵스 상대로 6이닝간 무실점을 만들어냈고, 이 로블레스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구종이 다 5점이 넘어가요. 전반적으로 약점 있는 구종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 득점권에서도 강하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오늘 다저스가 투타 밸런스에서 세인트루이스를 오랜만에 모두 앞서는 경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저스가 좀 타선 답답하긴 합니다만 형들, 그래도 OPS가 여전히 1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저스 오랜만에 한번 터져줄 수 있을 거라고 놓고 보고요. 그래도 뭐 연패를 탈출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마헨승은 가지 마시고 일반승만 컨택하면서 다저스 승과 그리고 승 1무와 언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시카고 컵스 그리고 애리조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중에서 언더오바 기준점이 가장 높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게 도대체 뭘까? 뭐 쿠어스 필드도 아니고 어떻게 11.5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최근에 컵스 경기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들이 그 구장 자체가 이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구장인데, 이게 어디서 바람이 부느냐가 중요해. 뒤에서 바람이 치느냐 앞에서 바람이 치느냐인데, 오늘은 앞에서 바람이 친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컵스 구장에서는 뭐 15.5점도 나옵니다. 기준점이. 그만큼 이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만 놓고 봤을 때 뜬 공이 홈런이 될 확률이 32%가 더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닝 트랙에서 잡힐 수 있는 타구 3개 중에 하나가 홈런이 될 수 있는 그런 타구가 나올 수 있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카고컵 선발 투수가 오늘 매튜 보이드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1승 1패, 방어율 7점대로 좀 부진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나 물론 오늘 이번 시즌은 좀 부진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지난 시즌에 홈 경기 한정 굉장히 잘 던졌던 투수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투수 매튜 보이드입니다. 지난 시즌 홈 경기 성적이 12승 1패, 방어율 2점대. 그냥 믿고 보는 홈 보이드였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에서도 오늘 물론 뭐 이마나가가 7이닝간 무실점 해주면서 불펜도 많이 아꼈고 뭐 바람이 많이 분다라고는 합니다만, 홈 매튜 보이드는 분명히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 시즌 LL 상대로도 5이닝간 무실점 잘 던졌던 적도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L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시카고 컵스 경기를 주력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애리조나 선발 투수들의 대부분이 뭐 어제 라인 넬슨도 그랬었고 뭐 기본적으로 컵스 상대로 좀 약했다라는 건데, 일단은 뭐 직전 경기 라인 넬슨이 잘 던지긴 했어요. 뭐 5이닝 1실점 잘 던지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빠따가 안 터졌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선발 투수 메릴 켈리가 이제 컵스 상대로는 강합니다. 여태까지 강해왔고 좋았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메릴 켈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볼넷 비율이 가장 높은 투수다. 이 애리조나에서도 보통은 이제 제구 좋은 투수들이 많긴 한데, 애리조나는 특히나 이렇게 메릴 켈리처럼 본래 허용 비율이 좀 높은 투수가 있어. 이런 투수가 다른 때는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좀 위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뜬 공이 홈런으로 넘어갈 확률이 32%가 더 올라가는 날이라고 한다면, 주자를 쌓아놓고 홈런을 맞는 거는 이거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홈런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솔로런을 많이 맞느냐 아니면 뭐 투런, 쓰리런을 맞느냐의 어떤 차이점일 텐데, 이렇게 메릴 켈리처럼 주자를 쌓아놓고 홈런을 맞을 수 있다? 요건 조금 위험하다고 놓고 보고요. 뭐 에리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 OPS가 조금 아쉬운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구장빨과 그리고 매튜 보이드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요거는 오바 쪽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아까 휴스턴 오바도 제가 이제 2순위 두 번째로 좋아 보이는 오바로 봤는데, 요거는 오늘 오바 좀 괜찮을 만한 날이라고 보고요. 컵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컵스 승도 여러분들 괜찮거든요. 오늘도 컵스 승 괜찮긴 한데 이게 수입전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다 그냥. 자,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본다면 돈 복사 경기, 그야말로 우리의 효자 종목, 효자 경기였죠. 애틀랜타랑 콜로라도 경기인데, 그냥 눈 가리고 애틀랜타 마인 찍으면 뭡니까? 돈 들어오는 경기였다. 자, 그러나 오늘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콜로라도 선발 투수가 프리랜드인데요. 쿠어스 필드 그야말로 공무원이죠. 쿠어스 필드에서 가장 잘 던지는 투수 프리랜드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도 원정 경기보다 오히려 홈 경기 방어율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프리랜드는 쿠어스 필드에서 오래 뛰었고, 그래도 콜로라도의 1선발 투수다 보니까 나름의 쿠어스 필드에서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쿠어스 필드에서 가장 방어율이 낮은 투수가 이 콜로라도에는 프리랜드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애틀랜타 선발 투수가 스트라이더 선수입니다. 이제 복귀전을 갖게 되겠는데, 일단 한 경기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가 됐든 간에 스트라이더도 지난 시즌 한번 날려먹었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부상에서 완전 복귀가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스트라이더는 9위 몰빵 투수죠. 그래서 원정 경기에서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최근에 애틀랜타, 마헨, 오바 야무지게 계속 잘 봤잖아요, 그죠? 오늘은 한번
조심스럽게 가볼만 하다. 저는 차라리 콜로 프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바. 애틀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오바가 나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오바 보고 마지막으로는 콜로 저는 역배까지 한번 조심스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애틀과 그리고 캔자스 시티 경기입니다. 어제 제가 캔자스 프랜승을 형들한테 또 상당히 좀 괜찮게 봐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시애틀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병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될 경기들을 이렇게 못 이기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지난 시즌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 시즌에도 다들 기억나실 거야. 우리 초강 승부 경기. 그러니까 이게 시애틀은 시즌 내내 그래. 최근에 한 3년, 4년 결론적으로는 빠따에 대한 문제가 컸기 때문이었는데, 자, 그러나 오늘은 빠따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터져줄 만한 날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 일단 기본적으로 시애틀은 홈 경기 빠따가 더 좋은 팀이에요. 기본적으로 홈런이 잘 나오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리가 공갈포 팀이라고는 해도 뭐 어쨌든 메이저리그는 홈런 잘 치는 팀이 승리하는 그런 경기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홈 구장에서 홈런 비중이 높은 두 팀은 그래도 경쟁력은 있다라고 놓고 보고, 그리고 최근에 시애틀이 빠따가 좀 야무지게 터져주고 있는데, 이 중심 타선에서 이 빠따력이 최근에 좋아요. 무려 8할 4푼까지 OPS가 치솟을 정도로 시애틀의 빠따는 장타력이 꽤나 좋은 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선발 투수까지 루이스 카스티오인데요. 이번 시즌 0승 2패, 방어율 6.3점대로, 그리고 또 직전 경기는 미네 원정 경기에서 7실점으로 상당히 불안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루이스 카스티오 첫 번째 홈 경기만 봐라. 자, 두 번째는 뭐 보냐? 체인지업이 지금 정상인지를 보면 된다. 현 시점에서는 체인지업을 더 잘 던진 투수들이 많긴 합니다. 뭐 스쿠발도 있고 한데, 예전 한 3, 4년 전만 놓고 보더라도 메이저리그에서 체인지업 가장 잘 던지는 투수는 이제 어쨌든 루이스 카스티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체인지업 하나로 먹고 살았던 투수였고, 체인지업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큰 문제 없을 수 있다라고 봐요. 오늘 홈 경기에다가 지금 체인지업 구종 가치가 3.2점대. 그러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빠따도 역시나 지금 홈 경기에서만큼은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불펜이 너무 좋죠. 시애틀은 홈 경기 불펜 리그 3위, 전체적으로도 4위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믿고 볼 수 있는 불펜이다. 마운드에서 큰 문제 없었을 때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캔자스시티인데요. 오늘 이제 크리스 부빅 선수가 올라옵니다. 2승 1패, 방어율 3.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 부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좀 약점이 있습니다. 방어율이 5.6점대로 높은 편이고, 자, 두 번째로 시애틀 맞대결 성적. 물론 이게 최근에 맞붙었던 적은 많이 없긴 한데, 이게 한 2년 전 성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좀 꽤나 옛날 성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 맞대결이 7점대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다. 시애틀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좋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도 오늘은 시애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애틀이 뭡니까? 오늘 수입전이죠. 첫 번째 경기 내주고 두 번째 경기 내줬다. 시애틀이 홈 경기에서 수입당한 요거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 수입 잘 안 당하는 팀들의 공통점들은 홈 마운드 좋은 팀들이 많아요. 시애틀도 마찬가지로 홈 경기 마운드 정력이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 홈 경기 수입이 잘 안 나오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 오늘 시애틀 승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언더 마지막으로 1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면은 시애틀은 좀 걸을게요. 진짜 등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가려지긴 했는데요. 요게 이제 NBA입니다. 오늘 또 NBA가 오늘 필라델피아 한 경기 있었죠, 여러분들. 필라델피아랑 보스턴의 경기 어땠습니까? 제가 어제 그 분석해드릴 때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필라델피아 프랜승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죽더라도 이거는 역배 가서 죽는 게 명예롭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원하게 3배당 역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NBA 두 경기가 다 좋아요. 그래서 오늘 좀 챙겨왔고, 또 조합 만들어 드렸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프리뷰해드릴게요. 라인업 띄워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둘 다 오늘 3승 3패 경기죠. 낭떠러지 경기입니다. 자, 디트로이트와 올랜도 프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직전 경기 올랜도랑 디트로이트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경기 혹시라도 디트로이트 마행 가신 분 계신다라고 한다면 올해 쓸 운 다 쓰신 겁니다. 이 말이 안 됐어요. 이게 전반전에 올랜도가 38대 60점. 너무나도 압도적인 스코어로 지키기만 하면 됐는데 후반전에 55대 19 나오면서 이 게임 뒤집혔습니다. 심지어 14점 차이로 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레이오프에서는 볼 수 없는 경기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올해 쓸 운 다 썼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직전 경기 게임을 뒤집기는 했는데 누가 뒤집었어? 역시나 외곽에서. 그러니까 계속 얘기 드립니다. 문제는 여기에요. 이번 시즌 디트로이트가 동부 1위를 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동부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여줬던 첫 번째 이유는 제일런 듀렌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이었는데 플레이오프 때 제일런 듀렌은 너무 못해줍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경기형들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필라델피아가 이번 시즌 내내 죽수다가 결국 플레이오프 때 중요할 때 잘하는 이유가 뭐야? 제가 어제 필라 역배까지 본 이유는 이 슈퍼 에이스의 활약. 플레이오프는 슈퍼 에이스가 필요하다. 엔비드가 터졌기 때문이었는데 물론 커닝햄은 잘해주고 있긴 한데 문제가 듀렌입니다. 이게 너무 아쉬워요. 포스트에서 경쟁력은 오늘도 올랜도가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외곽에서 게임을 해야 될 텐데 디트로이트가 홈 경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게임을 하고 외곽 디펜스 벨트를 잠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오늘 디트로이트가 3대3 경기에서 홈 경기다 보니까 홈 승률이 80%가 넘어갔던 팀이었잖아요. 승리하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기는 갈 건데 이제 문제가 오늘 받은 기준점이 너무 높다라는 거야. 7.5라고 한다면 메리트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 직전 경기 게임을 물론 뒤집히긴 했습니다만 반캐러가 못했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 똑같아요. 올랜도는 반캐러가 잘하면 이깁니다. 반캐러가 못하면 집니다.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경기 못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올랜도도 원정 경기에서 꽤나 공격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오늘 디트로이트가 제일런 듀렌이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꽤나 힘든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홈 경기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슈퍼 에이스의 어떤 커닝햄의 그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디트로이트의 승리는 맞다. 디트 승과 올랜도 프렌은 둘 다 봐도 됩니다. 나는 좀 욕심내겠다. 배당 좋은 거 가겠다. 올랜도 프렌승 가지고 아니다. 나는 개똥 배당이더라도 안전한 게 좋다. 디트 승 가지면 됩니다. 언더바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 클리블랜드와 토론토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단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클리블랜드를 그래도 좋아해요. 애킨슨 감독이 골스 4단 출신이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좀 너무 가슴 아픈 이 클리블랜드에 그게 있었죠. 또 탈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수비가 너무 안 됐잖아. 이번 시즌은 좀 수비가 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직전 토론토와의 6차전에서도 좀 수비를 많이 신경 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게 뭐였나요? 3점이 너무 안 터졌습니다. 직전 경기 3점 성공률이 20%대. 클리블랜드의 가장 큰 강점인 외곽이 플레이오프 때 20%대밖에 안 터진다라면 져야죠. 못 이깁니다. 또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게임 잘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문제는 뭐였나요? 스카티 반주와 이 바렛 위주로 너무 게임을 많이 합니다. 얘들도 직전 경기 요 두 구간에서 50득점 나왔단 말이지. 토론토는 직전 경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격의 다양성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게임의 결론은 뭐냐면 클리블랜드가 이기면 마행 오버입니다. 이게 그 기준점도 낮아요. 210점대 기준점이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오늘 무조건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애킨슨이면 오늘 클리블랜드의 가장 큰 강점인 양궁 게임 오늘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야 토론토를 누를 수가 있다. 이건 힘으로 눌러야 돼. 수비 대 수비로는 지금 안 됩니다. 직전 경기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명확한 이제 핸들러가 분명히 있는 팀이라서 팀의 어떤 짜임새가 되게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오늘 클리블랜드는 그냥 차라리 마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역배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 공통적으로는 오바 먼저 보고요. 요거는 클리블랜드 일반승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마행까지 보겠습니다. 클마 옷 보고 오늘 프리뷰 깔끔하게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 오늘 메이저리그 몰빵 4연승 도전 구간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냈고요. 역시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해외 축구는 강승부로 9연승 도전에 있습니다. 또 스포츠 분석 최초죠. 지금 유일하죠. 4년 연속 또 10연승도 기록해주고 있고 또 5년 연속 10연승 제가 반드시 해야겠다란 마음으로 또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또 여러분들 야무지게 이렇게 또 승부 함께 참여하실 분들, 그리고 이 5년 연속 10연승이라는 대기록에 함께 또 도전해보실 분들은 또 참여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월초 이벤트 복귀 이벤트는 오늘 전체 다 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톡 여러분들도 또 요즘 시청 주실 때 카톡으로 주신 분들 많으신데 카톡으로도 신청 가능하시니까 또 마켓 탑승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주 패키지로만 또 진행을 합니다. 또 미리미리 또 저렴하게 참여하실 분들, 그리고 시즌권 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